네. 근데 이제 주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존버해 떨어지면 네. 오르면 뭐 그래 버는 거고 네. 떨어지면 존버해 더 사. 뭐 네. 이거 그냥 기본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주식하고 있었어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그분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모든 투자자들은 각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네, 애널리스트들이 각 이제 커버하는 산업군들이 한 분씩 존재하듯이 네네. 한 명이 많은 산업을 전문성 있게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도를 갖는 사람인데, 네. 뭐 신선인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아무래도 콘텐츠 네, 이쪽이. 미디어 콘텐츠업을 하시니까 네. 그럼 그쪽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이제 투자의 그런 본인만의 이제 그라운드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내가 잘 커버할 수 있는 산업 하나를 네.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다. 네, 그 안에 이제 산업을 어. 이제 굉장히 밑단까지 네.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성공적인 투자의 그 경험을 한다 그러면 네, 네.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이제 콘텐츠업에서 뭐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기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그 기업은 너무 이제 K 콘텐츠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적게 평가되고 있네. 네. 그래서 뭐 신사임당님 매달 뭐 한 5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한 2, 3년을 지속했는데 네. 실제로 그 기업이 K 콘텐츠를 잘 만들고 이제 그런 부가가 산업을 잘 이어나가서 네. 이후에 이제 주가가 뭐 2배든 3배든 됐어요. 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잘 아는 분야니까 주가가 조금씩 흔들려도 네.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네. 요건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아마 굉장히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는 만큼 저는 이제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무작정 존버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는 만큼 이제 더 신념을 가지고 그 이제 주가를 버틸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긴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약간 복불복 요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섹터가 네.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섹터가 네. 만약에 2009년에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나 철강업에 있었어. 네. 그럼 그 사람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 본인 철강업에 있었는데 이제 이 9년 이후로 주가가 회복을 못 하니까. 네. 근데 본인이 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이제 그 디테일을 파악해 나갔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이제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은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현업에 있으니까 훨씬 더 네. 외부에 있는 투자자보다 더 잘 알 텐데 본인이 그렇게 너무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산다는 건 오히려 그 깊이감이 없지 않나. 근데 뭐 저는 실패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그 마켓 타이밍을 찾는 방법도 이제 네. 고민해보게 될 거고요. 그런 네네. 실패를 찾아서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네. 그런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의 이제 어떤 뭐 환율이라던가 이제 뭐 채권 금리라던가 이제 각 유동성의 환경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다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 한 번씩이라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네. 조금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도 또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 저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뭐 이렇게 금수저에서 자본금 가지고 시작하신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알바도 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 네, 그래서 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조금 이제 한 몇백만 원 모아서 네. 시작하고
그때 한번 이제 돈이 없어졌죠. 그래서 네. 돈이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투자했으니까 네. 전부 열심히 모아놓은 걸 다 날리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나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좀 알고 해야겠다, 공부하고 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네. 돈을 벌고 싶었고 사실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돈을 버는 그 자체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 그냥 어쨌든 뭐 언제까지 반지하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게 저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했고 네. 그것만이 온전한 제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몰입했죠. 근데 네. 단순히 그 이제 수단으로서 주식이라는 시장에 들어온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주식만으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왜냐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네.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고 그 제가 20살 때를 돌이켜보면 저야 뭐 이제 주식이랑 굉장히 이제 잘 맞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수단으로서 이제 주식이라는 시장에 들어온 것뿐이지 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반드시 주식 투자만으로 성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각자 영역에서 뛰어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 다만 이제 제가 20살 때 했던 마음은 조금 그런 도전 정신? 전 딱 2년 보고 네. 제가 20살이니까 22살까지 해보고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서 네. 그런 거라도 하면서 뭐 열심히 살자 이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날릴 수 있는 이제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년이었어요. 그래서 2년만 해보고 안 되면 기술 배운다. 딴 거 한다. 이제 그래서 딱 2년만 정말 몰입했거든요. 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고 조금 남들보다 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내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사실 기업을 분석하는 거랑 똑같죠. 아까 얘기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이제 조금 더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도 그 직업군 안에서 나의 경쟁력을 높일수록 나의 가치는 항상 상위 티어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때 많이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2년 동안 그냥 뭐 2년 날릴 생각으로 그냥 방구석에서 주식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뭐 운이 좋았죠. 그냥 조금씩 잘 하게 됐고. 그럼 그때는 그 주식 말고 다른 건 아예 안 하셨나요? 그냥 계속 집에 있으면서 주식만 했어요? 2년 동안은? 거의 근데 제 2년을 잡았지만 사실 1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자리 잡는데 이제 제 성향이랑 주식이랑 좀 잘 맞았고 이제 어쨌든 또 그 수단으로서 잘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1년 2년 사이는 굉장히 하루에 거의 많은 시간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도 사실 많이 안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알겠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사실 저야 뭐 운이 좋아서 좀 짧은 시간에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였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 단순히 1년, 2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기라는 사실 쉽진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시간 안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라고 사실 지금도 확신하고 다른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아웃풋을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절대로 똑같이 저한테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20살로 돌아간다면 투자라는 걸 직업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직업군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돈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이제 또 다시 만들어진다면 전 또 다시 주식을 할 거고 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지금은 근데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자산이 지금 30대 초반에 엄청 많은 자산을 모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직업을 하기엔 또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맞아. 30대 초반에 또 갑자기 제가 그건 직업이 아니라 사실 취미의 영역이죠. 네.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네.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인풋을 쏟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그 분야에 도전하고 아, 나도 그 사람처럼 왜 아웃풋이 안 나와라고 고민하는 건 너무 사실 경솔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20대 뭐 30대 초반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이제 욜로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너무 먹고 살기 어렵다. 내가 돈을 모아도 어떤 집 한 채 못 살 텐데. 그죠. 그럴 바에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 저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조건이 자기가 부를 원한다면 욜로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되지 않을까 인생에서. 아, 저는 돈을 개인적으로 원한다면. 네, 내가 부를 원하는데 네, 네. 내가 욜로를 하면서 내가 이제 워라벨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부를 원하는 건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거는 그 시간에 이제 인생을 갈아넣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경솔한 네. 생각이죠. 저도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빠지길 바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똑같은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돈만 목표로 한다면 네. 그것만 놓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죠. 해보셔서 하잖아요. 너무 그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네.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인생을 온전히 바쳐도 네. 이제 근데 온전히 바친다면 저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방향을 이제 온전히 잘 가고 있다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도달할 수 있다. 어떤 부의 영역에서는. 근데 그거는 뭐 조금 뭐 워라벨이라던가 욜로라던가 그런 논리와는 이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꿈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어떻게 때 보면 저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벌고 싶고 놀고도 싶고 네.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내가 뭐 뛰어난 쇼핑몰 CEO 이런 거 돼가지고 어디에 나서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 지고도 싶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꿈이 맞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씩 클리어하는 거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씩 부시는 게 진짜로 한 번에 하나씩만 부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은 표현이고 내가 하나만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소박한 것 같아요. 꿈이 있다는 게 더 소박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많은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구분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구분지어야 된다.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건 너 영원히 지속해라. 이 삶의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근데 다만 잘하는 게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잘하는 걸 했을 때 훨씬 더 아웃풋이 더 크게 나오고 그런 분야에서. 근데 물론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사실 입을 닫고 있어요. 이제 어떤 말인지 알아요. 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 삶에 어떻게 뭐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2030 친구들이 지금 시대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울은 계속 뭐 주거지로서의 너무 들어가기 힘든 시장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고 내가 받는 월급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1년에 5% 10%를 올려준다고 해도
시장 물가도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네.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네. 제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들어오는 게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그쵸. 코인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뭐 저는 욜로 그냥 뭐 그런 어떤 워라밸 전부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삶을 다시 계획해야 되진 않는가. 그래서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왜냐면 사람이 다 24시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는 시간 빼면 예를 들어 내가 12시간이 있다. 그 12시간 뭐에 쏟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아주 뭐 예를 들어 5시간 투입해서 갈 수 있는 양이라는 거 있고 12시간 투입해서 갈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부분만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지죠.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2030 친구들이 조급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도 그렇고 네. 뭐 혹은 가정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제 뭐 가정을 조금 더 이제 부유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계속 드는데 사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하루 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강님도 주식을 잘하셔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동강님 스타일의 채널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저는 동강님이 만약에 주식을 안 했으면은 약간 브랜딩 디자이너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분야를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공간이라든지 맞습니다. 어떤 그런 약간 스타일리시한 부분들 그런 거를 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직업은 아니죠. 근데 좋아하는 걸 하는데 이제 그게 배어 나오면서 굉장히 유니크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저도 사실 돈 얘기하는데 저는 미니멀한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미니멀함이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만약에 뭔가 뭐 미니멀리즘 막 그런 디자인이나 뭐 의상 디자인이나 뭐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취향이라는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하는 거를 하지만 좋아하는 거를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네. 저도 그게 그 사람 유니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공간이라든가 그런 네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많고 네. 이제 신경 쓰려고 하는 것도 사실 좋아하기 때문인데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좋아해 주시는 저의 맞아요. 일부분의 모습이 되잖아요. 네. 깨달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에서 네. 뭔가 깨달아서 이걸 잘하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직업에 되게 우리가 뭐 이런 마우스를 하나 이렇게 맨날 조립시켰는데 1년을 네. 그걸 맨날 시켜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거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했으니까 남들보다 지금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에서 이게 굉장히 갖기 어려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거. 네, 투자라는 게 흔들릴 때마다 자신감을 많이 잃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쌓였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직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투자를 직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뭐 그냥 그러고 있다. 이제 그 질문 직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 회피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전업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 단 한 번의 그런 성공적인 이제 본인이 온전히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까지 이어진 그 플로우를 이해하고 이제 생각해보고 네. 그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로 하나라도 남는 것, 이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케이스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온전히 저는 이게 실제로 실패한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의 케이스가 성공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고 학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전 사실 없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내가 계획한 성공. 네, 우연의 성공이 아니라 네. 첫 번째로 내가 계획한 성공을 완결하는 거. 네. 그 단순히 뭐 내가 네.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을 것 같아서 네. 혹은 이재명 주식이 뭐 지지율이 높을 것 같아서 예측하듯이 그냥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투자가 아니라 그런 테마주성을 띠는 투자가 아니라 네. 자기가 온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할 때 네.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를 경험하는 게 앞으로 사실 투자하는 거는 저는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시장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70, 80이 되어서도 내가 투자를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그게 내 방식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의 업종을 잘 이해하는 것.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네.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의 반도체 하나만 해도 그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네. 근데 뭐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라고는 못해요. 왜냐면 저도 반도체 시장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뭐 반도체라던가 이제 그런 기초과학의 많은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 뭐 바이오 시장이라던가 그런 시장을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조금 더 가볍지만 이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업종을 하나 선택해서 공부해보는 게 앞으로의 투자 인생을 굉장히 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근접해 있는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예를 들면은 아유 머리가 왜 이렇게 느끼하게 이렇게 나왔지? 아니 이게 저도 그렇네요. 아니야 그 뭐냐면 중딩이라면 교육 시장에 네. 최첨단에 서 있고 네, 그렇죠. 맞죠. 네. 아니면 게임 시장에 최첨단에 서 있죠. 그리고 출판 시장에 최첨단에 서 있고 네. 노스페이스의 최첨단에 서 있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분야의 최첨단에 서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분야의 최첨단에 서 있을 거고 네. 여성이라면 여성에 관련된 소비 시장의 최첨단에 서 있을 거고 네. 남성이라면 남성의 최첨단에 서 있을 거고 네. 등산을 한다면 등산복의 최첨단에 서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가장 내가 끝에 서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소비하는 분야, 내가 네. 종사하는 분야로 사람들은 꽤 많은 이제 업종에 노출되어 있다. 그 생각보다 거기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인지하고 바라보느냐, 혹은 인지하지 않고 바라보느냐의 조금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저를 봤을 때 뭐 제가 종사하는 분야는 증권업, 이제 뭐 제가 주로 소비하는 분야는 네. 뭐 가구라던가 이제 뭐 이런 옷 같은 게 있을 네네. 거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사실 자동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장 뭔가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산업에서든 네네. 소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종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반드시 하나의 무언가가 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난을 꽃 피우기 위해서 많이 닦아주고 뿌려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투자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속한다 그러면 단순히 폭락이 왔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많은 제 주변 투자자분들도 폭락이 온다 그래서 뭐 네, 개인 투자자니까 가능한 거죠. 이제 뭐 어떤 네. 신탁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뭐 그런 그 고객이 돈을 빼갈 테니까. 네 고객들이 이제 네. 돈을 맞는 거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개인 투자의 영역에서는 폭락이 와도 조금 더 사면 된다. 증시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상 증시는 결국 회복하게 된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왔고 또 많은 국가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가의 미국도 이제 당연히 본인들의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당연히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다를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증시는 우상한다. 네. 사실 뭐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이제 코스피에 제가 10년 동안 이제 박스피에 갇혀 있다시피 네, 이제 네, 살았는데 그죠. 저는 3천이 아직도 어색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10년 동안 네. 3천이라는 숫자를 보게 될 줄 몰랐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하고 근데 그 안에 저는 항상 뭐 투자를 10년 동안 한 종목에 투자하고 그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잘 사고 또 잘 팔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제 또 재미도 있고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이렇게 잘 할지 네. 고민해보는 것 자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네. 중요성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폭락이 왔을 때 아까 더 산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더 살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돈이 없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네. 근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그 떨어지는 순간에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 번에 살려고 하면은 떨어질 때마다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당연히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가장 내가 생각하는 저점에 사야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맞추거든요, 사람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뭐 일주일에 50만 원이든 네. 한 달에 뭐 200만 원이든 그냥 이렇게 나는 묵묵히 계속 살래.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 시기마다. 빠질 때까지. 네, 계속 떨어질 네. 때마다. 그래서 아예 진짜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제 막 증시 진짜 막 이러다 천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오히려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은 네. 내가 5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네.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2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50만 원에 내 욕심을 만족을 하고 5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렵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빚까지 내서 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를. 근데 그랬을 때 저처럼 하라고는 사실 못하죠. 전 직업이니까.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가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라라고 이야기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에는 사실 그 대중적인 이야기니까 네. 그런 저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죽는 거. 네, 살아남아야 그 네. 투자를 1년 정도 하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1년 해보고 투자 나랑 안 맞는다. 주식 투자 나랑은 결이 안 맞아. 나 이거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그냥 뭐 어떻게든 딴 걸로 돈 벌어서 살래라고 네.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저도 과거에는 그게 동의했거든요. 투자가 뭐 인생에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한 딱 작년 이제부터
전부터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시작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그 계좌들이 많이 이렇게 엄청 늘었죠. 늘어나는 걸 네. 보면서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그 계좌가 폭증하는 걸 보면서 너무 어려운 시대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인생에 조금 더 도움되는 무언가를 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랬을 때 저는 나처럼 뭐 모니터 앞에서 하루 종일 거래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 개개인들의 삶이 있고 네. 직업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이 주식시장을 반드시 인생의 큰 뭔가 동반자처럼 장기간 끌고 가려면 그에 맞는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확천금에 내가 이걸 해서 단기간에 20대에 엄청난 부를 누릴 거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갑자기 주식 투자라는 걸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일확천금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은 조금 동떨어진 말이다. 네,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투자는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천천히 내가 이제 버는 돈의 일부를 계속 적립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분야라던가 그런 걸 계속 투자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조금 재미도 느끼고 네.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잘 데리고 가야지 단순히 뭐 1년 해보고 네. 반년 해보고 이제 돈 좀 잃었다고 이제 그만할래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남는 것 같다. 왜냐면 네. 너무 많이 시간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긴 인생은 되게 길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같이 했으면 훨씬 더 네.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주식 관련된 방송을 이렇게 할수록 느끼는 게요. 종목을 알려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죠. 섹터를 알려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네. 네, 그거가 자기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면 어디까지 네. 가져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뭘 이거를 더 사야 되는지 지금 얘기한 것도 내가 이거를 더 산다라는 아까 그 폭락에서 살아남는 방법도 결국에 더 산다 그랬잖아요. 네네. 현금을 가지고.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계획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선택할까 이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이 많은 문화가 많이 뭐 사라진 게 그 펀드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이제 네. 뭐 신뢰를 잃어서도 그렇지만 그 개인들이 본인이 주도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그런 이제 펀드라던가 그런 걸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물론 그분들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개인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들이라고 뭐 엄청난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투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왜냐면 옛날에 뭐 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월마트를 자주 가시는데 네. 월마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안에 있는 어떠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자의 그런 걸 갖고 있다. 저는 거기에 각자만의 그 마켓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개인들도 잘할 수 네.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그게 투자자처럼 생각하는 사람 투자처럼 생각하는 그게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게 네. 뭐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네.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게 있어요. 보면 그쵸. 모든 걸 사실 투자와 연관지어 네, 생각하게 네, 사고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영역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 투자를 안 하면 그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하는 방식 그거를 좀 바꾸는 게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굉장히 뭐 좋은- 보리차 먹어도 투자하는 분들 보리차 먹어도 이거 어디 거냐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컵은 어디서 나왔어? 이 유리는 뭘로 만들어? 예. 그 진짜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저는 주식 투자 못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투자 진짜 못하는데 제가 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그 궁금증,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진짜 그 돈 버는 핵심인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면 정체하고 네. 진짜 뭐 새로운 거 있다 그러면 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네, 맞아요. 뭐 그냥 안 들으려고 정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요즘에 좀 정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궁금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비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드네요. 네. 근데 문득 드셨으니까 궁금증을 유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주식 전업 투자자 돈깡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